출고할 철판 제품이 쌓여있던 선반이 텅 비었습니다. 1시간 안에 작업 끝나겠네요. 네. 오늘도 잔업 없는 거야? 네. 2년 전엔 5명이 작업했는데 이젠 2명만으로 충분할 만큼 일감이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들의 주문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월 평균 500, 연평균 6천만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업체가 지금은 올해 월 평균 15만 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 진출하려던 반도체 기업들이 사업을 보류하면서 타격이 더 커졌습니다. 전부 다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라인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무기한 연장이 되고 결제도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 달 넘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져 뜻밖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납품업체에선 못 믿겠다며 웃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 제품을 생산한 걸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 보증금을 30%가 아닌 75%를 지불해라 라고 해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널뛰기를 거듭하는 환율도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지금 수입해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의 환율을 비교하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급한 거 아니면은 안정될 때까지 조금 보류시켜보자.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늘면서 산업단지에는 금매나 임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고요. 가격을 좀 내리자 그렇게 해도 찾는 분이 안 계시니까 거래가 없어요. 수출과 소비마저 불황에 빠질 경우 제조업 생태계를 책임진 중소기업들 먼저 최악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원인 중 하나는 환율이었습니다. 지난달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외환 당국이 환율을 진정시키려고 달러를 팔아치웠던 겁니다. 다만 외환 보유액 자체는 전달보다 2억 1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분기 말에 보통 한국은행 계좌에 보유한 달러를 넣어놓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라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환 보유액 손실은 겨우 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불확실성 탓에 긴장을 늦추긴 어렵습니다. 국내 정치적 혼란은 언제쯤 마무리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무역 공세를 예고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한두 달이 경제적으로 몇 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경제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최 권한대행에게 사법적 부담까지 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전망한 2025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2%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끌어내려 1.8%로 발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대내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 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와 금융위기,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등 4차례에 불과합니다. 저성장을 전망한 주요 원인으로는 둔화될 수출이 꼽힙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 등 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치 불안감이 타격을 더했습니다. 실제 12.3 내란 사태 직전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1.9%였습니다. 그 뒤 불과 한 달 만에 정부는 한국은행보다 더 암울한 전망치를 낸 셈입니다.
계엄,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그게 베이스라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경기 방어를 위해 정부는 조기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85조 원 수준인 민생 경기 사업 예산 중에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6월까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주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상반기에 80%를 쓰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부족하면 경기 활성화 대책을 1분기 안에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